나도 언젠가 저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꿈 꾸셨을 겁니다. 복잡한 도시 떠나서 공기 맑은 곳에 작은 집 짓고 조용히 살고 싶다. 아침이면 새소리 들으며 눈 뜨고 저녁이면 정원의 핀 꽃들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화로운 삶. 특히 직장 생활로 지친 도시인들에게 전원 생활은 제2의 인생을 여는 가장 낭만적인 시나리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때론 아프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55세 은행원이 퇴직 후 꿈꾸던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은퇴 준비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 꿈꾸던 전원생활, 왜 눈물로 끝났을까? 1. 꿈에 그리던 집,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김태수 씨 이야기. 김태수 씨 가명, 55세는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은행원이면 안정적이다는 말을 믿고 묵묵히 버텨온 삶. 퇴직이 다가오자 그는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래서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적금 모아 경기도 외곽에 2억 원짜리 전원주택을 지은 겁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대요. 텃밭도 가꾸고 마당에 강아지도 키우고 이웃들과 인사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어요.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얼굴 보던 동료들도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허다했어요. 도시의 분주함이 싫어 떠났는데 막상 고요함 속에 홀로 있으니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전원 생활이 도시보다 훨씬 싸게 먹힐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수도, 전기, 관리비, 차량 유지비, 심지어 예상치 못한 보수공사비까지 매달 고정 지출이 쌓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상상 이상으로 나왔어요. 건강 문제도 컸습니다. 서울에서는 병원 하나 찾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전원 지역에서는 응급실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죠. 혈압이 갑자기 오르던 어느 날 구급차를 부르고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기억은 지금도 잊지 못한대요. 결국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전원 생활이 나쁘다기보다 나는 준비가 부족했던 거야.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은퇴 후가 아니라 은퇴 전부터 준비했어야 했다. 이수진 씨 이야기. 이수진 씨 가명, 57세는 50대 초반에 이미 전원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김 씨와 달리 철저한 준비형이었어요. 미리 6개월간 주말마다 전원주택을 오가며 체험을 했고 인근 병원, 시장, 대중교통, 커뮤니티 등을 직접 조사했죠. 생활비도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월 고정 지출을 서울 거주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준비를 마친 후 퇴직하자마자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지금까지 무려 7년 넘게 문제없이 살고 있어요. 이수진 씨가 강조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을 준비해야 해요. 그녀는 매일 마을회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까지 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스트레스도 없고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답니다. 3. 은퇴 후엔 일상이 재산이다. 최영수 씨 이야기. 최영수 씨 가명, 59세는 김태수 씨처럼 급하게 전원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새로운 일거리를 함께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퇴직 전부터 그는 평소 좋아하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면서 집 일부를 작은 공방으로 꾸몄죠. 마을 사람들에게 소가구 제작을 가르치고 간단한 수선 일도 맡았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50만 70만 원 정도 꾸준히 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 됐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일이 있다는 게 사람을 살려요. 그는 지금도 매일 공방에서 작업하면서 진짜 은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전원생활의 환상이 아닌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 전원주택 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제대로 꾸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겨낼 방법을 미리 준비하기. 생활비와 비상비용까지 꼼꼼히 계산하기. 매일 할 일과 소득 활동을 준비해두기.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으로 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하는 건 살아갈 이유, 버틸 힘, 함께할 사람입니다. 55세 은행원의 눈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것.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전원주택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속 현실까지 미리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꿈은 준비할 때만 진짜 현실이 됩니다. 은퇴하면 꼭 작은 전원주택 하나 짓고 조용히 살 거야. 많은 분들이 꿈꿔온 이 시나리오,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은행원이던 김태수 씨가 퇴직 후 전원주택을 지어 눈물 흘리게 된 사연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퇴직자들이 비슷한 고민과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전원생활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은 냉정한 현실을 전문가 관점에서 구어체로 조금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전원주택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 은퇴 후 전원주택? 왜 많은 사람이 끌릴까? 사실 이해는 됩니다. 도시에서 수십 년을 일하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음과 속도에 시달려 왔잖아요. 매일 교통체증, 사람 북적이는 지하철, 회의, 업무 스트레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은퇴 후에는 조용한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전원주택 사진만 봐도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림 같은 삶과 현실의 삶은 다르다는 데 있어요. 전원생활이 마냥 느긋하고 평화로울 거란 기대는 사실상 소비자용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SNS나 방송에서는 아름다운 마당, 예쁜 꽃밭, 강아지 뛰노는 풍경만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수도가 동파돼 한밤중에 삽 들고 뛰고 겨울 폭설에 갇혀 마트도 못 가고 잡초와 해충과 싸워야 하는 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2. 실패하는 전원생활, 공통된 세 가지 패턴. 제가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전원생활 실패에는 공통된 세 가지 패턴이 있더군요. 첫째, 외로움을 얕봤다. 퇴직 전엔 매일 직장에서 동료들과 수다 떨고 커피 한 잔 나누고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 딱 들어가고 나면 조용함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김태수 씨처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다는 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특히 은퇴 초반에는 외로움이 서서히 스며들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요. 대도시처럼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끼리 어울리는 문화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전원생활 사회적 고립이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둘째, 생활비를 너무 낙관했다. 시골 가면 돈 덜 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절약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지출은 이렇습니다. 난방비 폭탄, 특히 겨울에 도시가스 없는 지역은 심각. 자동차 유지비 증가, 대중교통 불편. 주택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지붕 수리, 보일러 고장, 수도 공사 등. 예기치 않은 의료비, 병원 접근성 낮음. 특히나 연금이나 퇴직금만 믿고 전원생활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 허덕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셋째, 할 일이 없었다. 퇴직하고 나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일이 있어야 사라진다는 걸요. 텃밭 가꾸기?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최영수 씨처럼 공방을 열거나 이수진 씨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등 작은 일거리라도 스스로 만들어야 전원생활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료함, 무기력, 우울증의 악순환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3. 전원주택이 아니라 전원생활력을 준비하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 하나.
전원주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원생활을 살아낼 힘과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진짜입니다. 이걸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체험부터 해봐라. 당장 전원주택을 덜컥 사지 마세요. 6개월 1년 정도 주말마다 전원생활 체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살아보고 불편한 점을 온몸으로 겪어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돈보다 일상을 계획하라. 단순히 이 정도 연금이면 버틸 수 있겠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활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고 이걸 미리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활기찬 일상이 준비돼 있어야 전원 생활이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셋째,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미리 마을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활동 등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4.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퇴직 후 삶은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입니다. 전원주택은 멋진 무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에 설 배우본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무대도 외로움과 공허함만 키울 뿐입니다. 나도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야지 하고 막연히 꿈꾸셨던 분들, 오늘 이 칼럼을 보셨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준비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꿈꾸는 건 자유지만 살아내는 건 준비다.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